네, 안녕하세요. 앞에 그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 뭐 경제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만들어 완성됐다. 우리가 누구나 살 수 있는 인간처럼 동작하고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졌다고 있다고 가정하고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휴머노이드가 도대체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은 휴머노이드를 살 수 있을까요? 휴머노이드가 비싸다는 거는 기준이 뭐가 비싸냐를 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휴머노이드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를 기대할 거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했을 때 그의 비용하고 휴머노이드가 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은 생산성을 낸다고 봤을 때는 사람이 했을 때의 비용보다 더 저렴한 거죠. 근데 뭐 산업용 말고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많이 꿈꾸는데 가정용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했을 때를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모님들 집에서 요즘에 고소득 부부들이 이제 그 같이 일을 하러 나가니까 집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모님들을 불러서 이제 가사 일을 하시는 이모님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보다 저렴하면 되는 거죠. 그 매달 먼슬리 요즘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부르는 분은 100만 원 언더 그러면 먼슬리 100만 원 언더의 렌탈비를 내고 도입할 수 있는 로봇 가격이면 될 것 같다. 100만 원 언더 100만 원 90만 원대 정도면 로봇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4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4,300에서 4,500 정도 되는 로봇들이 기본적으로 렌탈비로 나갈 때 100 언더로 나가거든요. 그 정도의 로봇이라면 4천만 원대 정도 휴머노이드다 가정용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은 글쎄 그 책장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너무 비싸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메인으로 쓰는 자동차보다 비싸다. 아,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내가 집에서 어쨌든 이거 우리 가게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경차 수준 가격이면은 대중화가 꽤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왜냐면 요즘 그 청소 로봇들이 좀 하이엔드급 고사양 청소 로봇들이 보통 한 200만 원 후반대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 한 청소 로봇의 한 10배 정도 이내의 가격이라면 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000만 원도 뭐 좋고 2,000만 원도 좋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집안일을 일단 그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그 로봇이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은 저는 그 금액 정도는 지불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너무 비싸면 당연히 좀 안 되겠지만 저의 몸값은 비싸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만 돼도 예, 제가 그 시간에 더해서 1억 더 벌 수 있으면은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정훈 박사님 말씀하신 차를 보고 딱 든 생각인데 엔트리 레벨에서는 우리가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야지 돈을 주고 사겠지만은 정말 이 시장이 나는 예를 들어서 1억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몇 억 주고 차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역에서 저는 디자인이 중요할 것 같네요. 디자인? 일단 뭐 잘생기거나 네, 네, 예쁘거나 네, 네. 어, 뭐 살결이 곱거나 뭐 디자인의 영역이 그러니까 아, 뭐 소재의 영역이기도 할 거고 뭐 표정의 영역이나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가사 일의 기능에서 부가적인 영역이 아닌가. 디자인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이게 뭐 노란 딱지라 그러나요? 뭔가 그런 거 이제 19금 이렇게 붙을까 봐서 못할 것 같고 저는 그러면은 19금 이야기한 거 아닌데요. 제가 네, 저는 네. 이왕이면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안 다칠 수 있게 네, 소프트한 네, 거 그런 네. 걸 이야기하는데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상상력이 진짜 풍부한 박사님이시네. 박사를 그쪽으로 따셨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어가지고 그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샀어요. 사서 어떤 일을 가장 시키고 싶으신가요?
상당히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뭐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물 떠오면 물 떠오고 다 하면 좋죠. 그런 일 시킬 것 같습니다. 가정적인 네. 남편이면 본인이 하셔야죠. 왜 시키시려고 하세요? 네, 그 가정적인 로봇으로 네,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 또 다르게 가정적인 일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진짜 꼭 시키고 싶은 일이 뭐냐면 세탁기 돌린 이후에 그 세탁물을 빼서 건조기에 넣고 건조기 다 돈 다음에 그 소리 있죠? 그 소리 들은 다음에 그 띠디리 그 소리 들은 다음에 이제 건조기를 빼서 이제 옷을 개는 일.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런 거 시키고 싶어요. 저는 가사 일을 시키기보다는 얘가 AI가 발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와이프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걸 못 하는데 이 친구가 와이프의 심리나 현재 뭘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난 그걸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고 그걸 파악해서 나한테 뭘 하라고 시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가 이러고 앉아서 TV 볼 때가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물을 뜨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불편한 거 없어를 말을 해라라고 나한테 알려준다거나. 로봇이 직접 안 하고 직접 안 하고. 로봇이 알려주는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다. 내가 해야죠. 내가 로봇이 하면 오빠 편하려고 로봇 샀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의 행복감을 위해서 그 와이프의 심리 상태를 읽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물리적으로 또 옆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렇게 눈치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맨날 이렇게 명절 때 집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혼나는 거죠. 옆에서 혼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눈치 없이 행동했다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 좋겠다.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티야? 우리 딸이 많이 하는 말인데, 아하. 일단은 물리적으로 해결책만 이렇게 티? 해주는 거를, 티. 예. 예. 우리 티냐, 딸이 티냐. 아빠 네. 티야? 음, 그래서 음. 티라서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네, 네. 그렇죠. 네. 해결책만 자꾸 만들어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데, 티야? 제가 네. 최근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딱 그 얘기를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일을 해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로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약간 정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공감이나 소통 이런 것도 전 상당히 집 중요할 것 함정 같습니다. F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 마음에 공감을 잘해주고 이게 사람 말을 더 잘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인공지능한테 되게 그 약간 사랑에 빠진다고 할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너무 인공지능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되고 정말 사람처럼 모습을 가진 존재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사람들이 또 이게 빠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무섭다는 생각, 약간 걱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최근에 들어서 정말 특이한 거는 인공지능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요즘 이제 챗GPT랑 얘기를 해보면 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뭔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의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허란 영화를 봤을 때 저거 좀 뭐 가능성은 있지만 뭐 언제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지금 저도 알게 모르게 이게 인공지능인데 너무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랑 그런 게 된다면 뭔가 이게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은 박종훈 박사는 로봇하고 키스할 수 있다. 오케이. 결론. 션 대표님. 저는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그 물건이 나에게 들이대더라도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로봇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저는 단호합니다. 사실 그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큰 뭐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일 수 있고, 결국에는 뭐 디지털 세계에서 0과 1의 조합으로 나온 결과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이걸 내가 정말 힘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인간이니까 진짜 울컥할 수 있잖아요. 울컥할 수 있고 정말 공감이 돼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되게 동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그런 이제 공감하는 말을 해주고, 인공지능이 뭐 소통도 이제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은퇴를 할 정도의 로봇공학자로서 이제 은퇴할 시점쯤에 왔을 때 로봇이 얼만큼 발전이 돼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리는 로봇의 미래가 제 인생에는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늙고 힘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옆에서 저를 부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로봇은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20년 후다. 그러면 상당히 솔직히 걱정되는 게, 제가 그때까지 연구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직업이 뻔했을 거예요. 농부였을 겁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근데 지금 태어나고 지금 막 자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랑 AI가 막 발전하면 직업들이 완전히 개편이 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20년 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로봇이랑 AI가 매우 풍부한 세상이 될 건데, 반면에 그런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그런 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로봇이 발전하면서 또 로봇 연구자도 역할이 애매해지고 뭐 그런 것들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일들을 좀 걱정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별게 아닌 이 로봇이라는 덩어리가 앞으로는 정말 큰 산업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정말 AI가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소재나 부품 등의 산업들도 정말 많은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발전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원 단위 이상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하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게 휴머노이드라고 공감하지는 않지만 이 로봇 산업이 그만큼 커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조업이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제조업으로 붐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또 한 번 붐업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제조업을 일으켜 세울 만한 산업으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AI가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제 제조업으로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박사님은 로봇 공학자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내가 로봇을 꿈꾸고 있는 세대들은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이렇게 목표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커서 로봇 공학자가 될 거라는 상상 1도 안 했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공부 혹은 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에는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로봇 공학자가 됐든 뭐 AI 관련된 분야에 종사를 하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면 결국 나중에 크셔서 나중에 어른이 되셔서 원하시는 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의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가 코어를 잡아주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되게 좁은 영역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되게 좁은 영역에서 일부만 연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역량의 10배, 100배 되는 능력의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저도 지금 최근에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생산성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상당히 좋은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다 이뤄낼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면 저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과트세에서는 AI와 로봇 주제로 연구단지에서 가장 핫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AI 로봇으로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과트세 AI와 로봇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